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의 이슈야 뭐 최근에 여러 가지가 예기치 못하게 튀어나왔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이 어려움과 난국은 해결의 기미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지금 보면은 양행자 최고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애매하고 미묘하고 조심스럽다고. 본인도 지도부 일원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지도부 교체론, 비대위 띄우자 이거 지금 굉장히 점점점 도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전에는 그 법사위 같은 데에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한 그 신진 초선 의원 중에 누가 하나 좀 비대위원장 돼야 되겠다. 네. 아니면 서울의 험지에서 힘겹게 당선이 돼가지고 민심을 잘 아는 또 젊은 의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비대위원장 하면은 늘 떠오르는 그분. 비대위원장 설마 안 돼요. 설마 또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이게 지금 이른바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대척점에 있는 세력들이 네. 큰 틀에서 오세훈, 네. 한동훈, 이준석 세력이 있잖아요. 네. 이제 당 안팎에 이 3대 세력이 모두 공약수로 뽑는 게 그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3대 세력하고 다 친하거나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야권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당 밖에는 이제 개혁신당하고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오세훈, 이준석 친하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이 두 사람하고 친하지는 않은데 죄송합니다. 그분이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서 좋은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분이 오면 문제가 없다는 또 별 입장이에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경복궁 앞에 사시네요. 이런 얘기가 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이 오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된 지 지금 넉 달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1야당이 엄청나게 위기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속히 연말 12월 안에는 퇴진을 해야 됩니다. 원내대표가 사과했고 네. 초선, 재선, 3선, 4선 의원들까지도 줄줄이 각자 개별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는데 대표만 저렇게 버티면서 그러니까 참 장동혁 대표의 지난 뚝심인가요? 뚝심? 뚝심이 정치인이 뚝심 부릴 때 있어야죠.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뭐 누군가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부터 하루에 1도씩 왼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중도 확장을 통해서 그냥 본인도 당대표 임기 2년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 치면 1년도 못 채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이겨야 한다는 명분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2년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약간씩 오다가 정말 오늘 뭐 어떤 그 신문의 칼럼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요즘에 여권발 정말 난제가 많았었거든요. 야권의 호재죠. 그러니까 야권에게는 호재였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집권 여당에서 뭐 장경태 사건까지 최근까지 한다고 한다면 뭐 대장동 항소 포기,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수도권 규제 너무 야권으로서는 호재가 많았어요.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근데 많았죠. 호재의 문이 열리는 순간 장동혁 대표는 다시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죠. 그냥 완전 그냥 우인들을 우측으로 꺾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서 봤을 때 뭐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제야당 얘기가 이런 관제야당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아니 진짜 저는 지난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권영진 의원과 윤한홍 의원의 그렇죠. 얘기였거든요. 정말 저는 윤한홍 의원의 발언이 바로 면전에서 그 하나하나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방송을 뉴스로 그냥 전체 다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있었나요? 정말 그리고 그 말이 지금이 어찌 보면 보수 야당의 어려움을 그대로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소위 말하는 과거 찐 윤의 한 분이 그렇게 절절하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이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런 안에서의 내부적인 얘기조차도 안 되나? 혹시 시청자들 위해서 윤한홍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 이 얘기를 지금 장동혁 대표 앞에서 면전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니까 이재명 정부 비판도 통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그날 바로 강성 유튜버들은 뭐라냐면 이제는 배윤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윤을 배신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게, 나 진짜 양두구역 때도, 이준석 대표의 양두구역 때도 국민의힘 윤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개고기에 비유하느냐. 이걸로 해가지고 징계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한다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유잖아요. 속담이잖아요. 속담이죠. 근데 이걸 장동혁 대표를 무슨 똥 묻은 개 취급했다. 도대체 국어를 아니 이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런 거죠. 이제 논리는 없고 그다음에 근데 자신들의 기득권은 지켜야 되겠고 이럴 때 이렇게 국민이 볼 때 궤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그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조진웅 공호라든가 장경태 의원의 매일매일 저렇게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똑같은 거예요. 본인들이 논리가 궁하고 저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궤변과 어떤 뭐 정말 그야말로 진짜 호도 망상으로 가는 것인데 똑같고요. 이제 요 정치적인 배경을 보자면 바로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 친윤이었고 네. 윤핵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되는 기반이었어요. 이 기반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이 얘기를 면전에서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나를 밀어준 나의 이른바 핵심 기반들이 나를 떠나네. 이겁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게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장동혁 대표 대응이 뭐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민심을 잡고 내 지지율을 중도와 민심을 통해서 내가 몸값을 높여서 그 사람들이 다시 나를 밀어주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위기고 기반이 없어지니까 더욱더 극단적인 우파 세력한테 나를 의탁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언론들이 아니고 지금 이런 극단 우파 유튜버에 나가고 있어요. 지명도도 낮은. 이거가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입니까? 뭐 그런데도 가끔은 나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기자들하고도 심지어 반장들하고도 얘기를 제대로 안 한다. 말진들하고만 술을 마셨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양자 최고위원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지도부 회의 하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자들 보는 그 공개 세션 끝나고 나면은 비공개 때 서로 얘기 안 한대요. 양자 최고위원 정도나 오늘 뭐 무한 참사 좀 논의해 봅시다 이런 얘기 몇 마디 던지면 네 그러세요 하다가 한마디로 소 닭 보듯 하고 그냥 회의가 끝난답니다. 비공개 회의인데 공개해도 돼요. 공개할 일 나눈 얘기가 없으니까 예. 비공개 회의를 공개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양양자 최고한테 당내 분위기를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요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 닭 보듯 하는 이유가 당장 양양자 최고위원이 있는데 건너편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물과 기름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도 아까 되게 조심스러워. 그러니까는 본인은 얘기 못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노려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고 이 둘을 좀 중재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끌어내는 장동혁 대표도 아무 얘기 안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와 닭의 동물 농장으로 해서 그냥 회의가 말없이 끝나. 또 동물에 비유하시면 안 돼. 아니, 잠깐만. 또 소 닭 나오면 안 되죠. 아니, 요거는 개 얘기했는데. 이거 얘기가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 닭 보듯 하는 사이다. 이것까지 되죠. 소 안 돼요. 동물은 안 돼요. 그럼 그게 왜 안 됩니까? 동물 국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는 굉장히 영리하게 이제까지 장 대표 당선 때부터 저는 해왔다고 보여요. 저는 평가합니다. 그 부분 높이 평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예상을 하는 뭐 12월 말까지만 하고 무슨 스케줄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1월부터는 좀 다른 어떻게 할 거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슬슬 돌아야지 이게 방향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이지 차후 이렇게 하다가는 자전거 넘어져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뭐냐면 우측으로 훅 꺾었다가 좌측으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한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는 자유대학이라는 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하고 좀 절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끈다는 그 조직이 일종의 팬덤 같은 건데 그런 분들이 장외 집회마다 계속 그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동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고민도 많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를 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내 얘기를 좀 들어주는 사람한테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게 사람의 본능 아닐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3명이라는 얘기, 3명인지 4명인지밖에 없어요. 박준태 비서실장이랑 박준태 비서실장, 정의용 사무총장 그리고 조지현 의원 뭐 이른바 초선급 의원들 누가 그런다면서요? 당내에서 도대체 장 대표 누구랑 얘기하는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근들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그러고 이제 저녁에 술을 마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니 개인적으로 술 마시는 또 취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런 한간 상황 아니잖아요. 지금 연일 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제1야당으로서 견제도 하고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들어주는 사람 없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는 젊은 본인 주변 측근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넘어서 매일 술을 마시고 그분들하고만 이렇게 그냥 마음을 털어놓고 이러면은 점점 더 리더십은 상실될 뿐입니다. 그리고 술 좀 줄이세요. 지금 윤 어게인이 딴 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 행태가 지금 윤 어게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